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계속 치료가 리셋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병이 된다는 말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진짜 문제는 스트레스가 뇌를 망가뜨리고 그 망가진 뇌가 몸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병원을 찾아오시는데 약만 먹으면 나을 거라 생각하시죠.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도 증상이 반복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일까요? 자율신경만 치료해서는 근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자율신경 치료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뇌와 면역을 함께 치료해야 하는 진짜 이유,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 저는 자율신경 전문으로 매일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의사가 되고 나서 가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했고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까지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게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라 내 뇌와 몸 전체가 무너지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단순히 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로 인한 뇌 자율신경 면역의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차례로 무너지면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잡고 치료를 받으면 자율신경 기능 저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거나 재발됩니다. 무조건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되는 게 자율신경 기능 저하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안타깝습니다. 저희 병원 오시면 정말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나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답답함을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뇌 자율신경 면역이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마 쪽에 전두엽이라는 뇌영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급 반장 같은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이 반장이 우리 몸의 119 상황실인 시상하부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한라인처럼요. 그래서 반장이 위험해! 라고 외치면 119 상황실인 시상하부가 즉시 온몸에 경보를 울립니다.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하고 소화는 멈추고 근육은 바짝 긴장하는 거죠.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모든 사람이 대피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위험에 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짧은 시간이면 괜찮은데 계속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경찰 역할을 하는 백혈구를 죽이거든요.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를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 우주에서 오래 지내면 면역기관이 흉선이나 비장이 쪼그라든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가 면역 시스템을 실제로 망가뜨린다는 증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도 영향을 받고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인해서 전신 면역이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제 진료 경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 기능저하 환자분들께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특정 사건을 떠올립니다. 가족과의 이별, 직장 스트레스,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큰 스트레스 이후에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시죠. 이걸 통해서 한 번 더 스트레스, 뇌 자율신경, 그리고 면역이 연결되어 있다는 건 확실히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우리 몸의 세 가지 핵심 시스템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뇌의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아주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곳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는 전두엽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막 꼼꼼히 하루 계획을 세우거나 이것저것 걱정을 하지 않죠. 근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는 분들은 이 전두엽이 너무 예민해서 계속 가동 중인 거죠. 아니면 반대로 지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예민한 분들의 특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가 하품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냥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예민한 분들은 집에 가서도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했나? 내 발표가 지루했나? 내가 실수한 게 없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100개 켜놓은 것처럼 내가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전두엽 상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이제 자율신경계입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하는 신경입니다. 심장박동, 호흡, 소화 이런 거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고 조절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자율신경 덕분이죠. 정상적으로는 낮에는 활동 모드, 밤에는 휴식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속 활동 모드에 머물러 있는 거죠. 밤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소화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면역 시스템입니다. 면역은 우리 몸의 군대 같은 건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워서 물리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군대가 혼란에 빠집니다. 때로는 너무 가면해져서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공격을 해요. 그게 바로 알레르기나 두드러기, 각종 염증입니다. 반대로 때로는 너무 약해져서 적을 물리치지 못하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상처가 잘 안 낫고 심하면 대상포진 같은 병에 걸립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전두엽의 상태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자율신경 기능자 환자분들의 뇌파를 보면은 뇌 기능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특히 전두엽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율신경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뇌가 이미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치료가 리셋되는 겁니다. 전두엽이 힘들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는 자율신경을 계속 활성화되게 만들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그 호르몬이 계속되면은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 면역력까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율신경 시조증이라는 게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다각적으로 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되돌려 놓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저는 케이스마다 다 다르게 접근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정확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검사를 당연히 해서 교감신경과 보교감신경의 밸런스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조건 파악을 해야 합니다. 뇌파 검사도 합니다.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는 검사죠. 심전도가 심장을 보듯이 뇌파는 뇌의 상태를 봅니다. 이 검사로 전두엽이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지쳐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 치료입니다. CMS라는 치료가 있는데 쉽게 말해 자석으로 뇌를 마사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 특수한 기계를 대고 자기장을 보내서 전두엽을 자극합니다. 아프지 않고 턱턱 두드리는 느낌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20-30분 정도 받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우울증 치료로 승인한 안전한 치료법입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 치료입니다. 약물치료, 주사치료, 물리치료 등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온열도수 치료가 효과가 좋아서 꼭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온열치료는 제 채널에 여러 자율신경 치료증 환자분들 케이스와 함께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시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면역 시스템까지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면역은 단순히 영양제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면역 시스템이 정상화됩니다. 특히 수면이 중요한데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생산된 면역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자는 사람은 충분히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약만 먹으면 주사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약이나 주사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줄여줄 뿐입니다.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바로잡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약을 끊자마자 다시 나빠집니다. 두 번째 오해, 한 가지만 집중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면 자율신경, 스트레스면 스트레스만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 하나만 세워서는 다시 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활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환경적 요인이 개선이 안 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자율신경 시조증은 스트레스가 뇌 자율신경 면역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이다. 하나만 치료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정확한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와 함께 뇌부터 면역력까지 통합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사치료 하나만으로는 절대 완치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생활관리 없이는 재발을 합니다. 수면, 운동, 휴식을 규칙적으로 유지를 해주세요. 너무 거창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미션을 드릴게요. 딱 일주일만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 보세요. 밤 1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이라는 거죠.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수면 리듬이 잡히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그러면 다른 증상들도 하나씩 좋아집니다. 꼭 한번 해보시고 몸이 조금 편안해졌다 싶으시면 댓글로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